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이제 우리 계약도 했고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저번주에 제가 이렇게 딸기를 연필로 하나 그렸잖아요. 요거를 오늘은 색연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선 스케치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도 패드에 전사를 한 뒤에 밑선을 이렇게 따가지고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렇게 제가 색연필도 뽑아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사용할 색연필은 파버카스 유선 색연필 전문가용에서 색을 뽑아서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은 색깔을 정말 제가 적게 뽑아놨죠. 기초반에서 그림을 그리실 때는 색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헷갈려. 대신 적은 색을 써서 효율을 확 올릴 수 있게끔 색깔을 한번 뽑아봤거든요. 우선 132번 같은 경우는 제일 밝은 부분에 색을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121번으로 전체적인 밑색을 깔아주면서 형태나 모양 등을 조금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219번으로 조금 더 어두운 부분, 중간색 부분을 만들어줄 거고 225번으로 제일 어두운 부분에 그림자를 잡아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184번, 187번, 176번을 사용해서 씨앗을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꼭다리 이파리 있는 부분은 168번을 밑색으로 사용하고 165번이랑 168번을 섞은 색깔을 중간색으로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174번으로 어둠을 조금 잡아주고 157번으로 그림자를 잡아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도트펜도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 도트펜이 나 만약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 하나쯤 굴러다니는 샤프 준비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거나 저거나 똑같아. 털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할 도구예요,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여러분들이랑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자, 우선 도트펜이나 샤프를 사용해서 털을 조금 묘사를 해줄 거예요. 도트펜을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큰 게 있고 동그라미가 작은 데가 있어. 이 작은 걸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힘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털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털을 표현할 때 너무 나란히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되게 촌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나 도트펜 없어. 도트펜을 지금 사기에 좀 그렇잖아요. 요거 하나 사기에는. 그럼 샤프 준비하시면 돼요. 샤프로 털을 표현하실 때는 이렇게 동그란 면이 있으면은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날카롭게 만들어서 그걸로 털을 치시면 되거든요. 요때도 힘은 조금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해보면 너무 많이 털을 치니까 좀 징그럽다. 강아지 풀 이런 것처럼 털이 진짜 많은 애들은 모르겠는데 과일 그릴 때 털 너무 많이 치니까 징그럽더라고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나 털 있어요. 한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꼭지부터 밑색을 좀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168번 준비하셔가지고 흐르는 방향을 조금 보시면서 가볍게 칠해주도록 할게요. 힘 빼시고 힘 주지 마시고 힘 다 빼세요, 여러분. 방향을 보시고 방향대로 요렇게 끝은 날리는 선을 써주셔야지 선 연결이 잘 되면서 면이 고르게 나와요, 여러분. 색연필 씹은 계속 뾰족하게 유지해주시고 약간 뭉뚱해졌다 싶으면은 게으르지 않게 심을 계속 뾰족하게 유지해주셔야지 면이 빤빤하게 예쁘게 나와요, 여러분. 밑색은 너무 진하게 올리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 흰 종이에 일단 밑색을 올려서 간을 본다 생각을 하시고 힘을 다 빼시고 한번 색을 살포시 올려주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이스색 칠할 때 공간이 많이 비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꼼꼼하게 칠해주시는데 힘은 빼시고 다음에 흐르는 방향 계속 체크 해주세요. 뭐랑 부딪히는 곳은 항상 라인을 잡아주세요, 여러분. 안 그러면 나중에 깔려가지고 한 뭉텅이로 이렇게 칠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자, 과육도 한번 칠해볼 건데요, 여러분. 이 라인을 중심으로 요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쪽이 밝은 색이 조금 들어가줘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아예 반짝하고 빛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공간을 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밝은 부분이 들어갈 부분을 비운다 생각하고 베이스를 올려주시면 되고, 다음에 딸기가 뭐 전체가 다 빨간 경우도 있지만 오늘 그릴 딸기 같은 경우는 요 위쪽 부분이 요렇게 모자 쓴 것처럼 상당히 밝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비워놓고 칠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힘을 다 빼셔야 돼요, 여러분. 힘 빼시고 힘을 아예 빼세요. 나 힘 없어. 손가락에 힘 없어.
힘이 필요가 없어요. 힘 필요 없어요. 일단은 힘을 다 빼시고 그리셔야 돼요. 무조건. 씨앗도 공간을 비워놓으세요. 씨앗에 색칠하시면 안 돼요. 씨앗 테두리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일단은 힘을 빼시고 그리는 연습을 계속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베이스를 요 반만 칠할 거거든요. 나머지 반은 라이브로 제가 또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고 이해가 안 돼 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보시게 되면은 제가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거를 들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라이브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계속 해야지 이것도 말이 입에 착착 달라붙지. 쉬면은 또 입에 잘 안 달라붙더라고요. 우리 방학 기간에도 제가 가끔씩 라이브를 하기는 해가지고 엄청나게 걱정은 안 되지만 그래도 쉬는 동안에 가끔씩 라이브를 하긴 했는데 그때는 뭘 알려주는 라이브가 아니라 가지고 조금 마음 편하게 했는데 오늘은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어쨌든 뭐 여러분들 만나는 건 좋으니까 많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방학을 갑자기 하듯이 개학을 또 갑자기 하는 바람에 많이 올지는 모르겠네요, 여러분. 또 많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갑자기 또 흥분하게 돼가지고 라이브 때 또 더 열정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건 있더라고요. 라이브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림 그리실 때 도움이 조금 더 되실 것 같아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보면서 막 팍팍팍 칠하지 말고 천천히 힘을 다 빼신 상태에서 정교하게 베이스를 올려준다 생각하고 피스를 나눠서 칠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야. 섞어서 또다시 올려주고 섞어서 또다시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을 줘서 칠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조금 힘을 빼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림을 그리실 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올린 딸기는 또 요거랑 다른 버전으로 또 그렸잖아요.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더라도 요렇게 보시면서 요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거를 익히시면은 좋죠, 여러분. 처음에 요거 스케치할 때 조금 자세하게 스케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초반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얼렁뚱땅 스케치 하시게 되면은 색 올리실 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스케치하는 거를 권하긴 해요, 저는. 스케치하면서 저는 이제 이 색을 어떻게 올릴지 막 계산을 해놓거든요. 이제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거까지 하기에 너무 힘들잖아. 색 올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뭔 계산이야, 막, 그죠? 스케치할 때부터 공간을 비워야 될 부분이라든지 색을 덜 채워야 될 부분은 스케치 자체를 정교하게 해놓으시면은 조금 편하긴 편해요, 여러분. 그리고 전 공간을 조금 많이 비워 놓는 편이에요. 공간을 줄일 수는 있는데 줄어든 공간을 늘리는 거는 아무래도 색연필이다 보니까 지우개질을 해도 깔끔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간을 조금 많이 남겨서 확보를 조금 해놓는 편이긴 해요, 여러분. 자, 요렇게 일단은 가볍게 베이스를 칠해서 전체적인 이 흐름이나 공간을 비우면서 모양을 요렇게 잡아주는 것까지 해주시게 되면은 베이스 작업은 끝나요, 여러분. 공간을 다 비워서 칠하는 것까지 해주시고 나셨으면 132번이랑 앞서 썼던 121번 같이 준비하시고 아예 반짝하고 빛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빼고 132번을 요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요 공간 비워놨던 데를 요렇게 섞어서 올려주세요, 여러분. 요거는 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 잘 섞어주세요, 여러분. 계속 섞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할 일은 잘 섞어준다. 요것만 하시면 돼요. 제가 찍은 사진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솔직히. 본인이 사진을 찍고 관찰을 하고 해서 그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여러분. 자세하게 관찰하시면은 경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색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132번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번 힘 빼시고 시합 부분이랑 반짝 빛나는 그 부분 빼고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매끈하게 한번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121번을 섞어 나갈 거예요, 여러분. 중간색 올려봅시다. 이제 모양도 제대로 따셔야 돼요, 여러분. 그라데이션이 시작되는 부분 요거 밝은 색으로 섞어서 위로 빼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묘사도 해가면서 하셔야 되니까 자세하게 보시고 그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한 번에 진하게 확 하고 칠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관찰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천천히 메꿔가도록 할게요. 그라데이션이 조금 자연스럽게 나와줘야지 그림이 예뻐 보이니까 처음부터 너무 진하게 확 하고 칠하지 마시고
저는 색을 올리면서 묘사를 하는 거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작가들마다 다 다르니까 방법이. 그래서 제가 좀 스케치를 열심히 안 합니다. 대신 관찰을 엄청나게 하죠. 뭐가 옳고 뭐가 그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원래 이렇게 그리던 사람이라 갖고 이게 편한데, 여러분들은 이게 조금 불편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되게 자세하게 스케치를 안 하다 보니까 이거를 표현한다는 게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제 방법의 또 장점은 이렇게 색을 올리다 보면은 묘사력이 엄청나게 늡니다. 관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림에 대한 이해가 많이 늘더라고요. 저는 이 방법을 좋아라 하는데,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우리 그 다음 색인 219번도 있으니까 너무 진하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냥 지금은 한 중간색 정도 낸다 요 생각만 하고 편안하게 색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힘 좀 빼세요, 여러분. 힘 빼시고 사부작 올리세요, 여러분. 중간색 작업할 때까지는 힘을 그렇게 안 주셔도 돼요, 여러분. 점점 올리면서 필압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오늘 132번 요 연한 색을 선택한 이유는 조금 뭐가 잘못돼도 진한 색으로 거기를 메워서 어떻게든지 색을 올릴 수 있는 색깔을 제가 선정을 했거든요. 우리 기초반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 비우는 걸 좀 제대로 못했다 해도 그냥 진한 색 올려버리면 되니까 부담을 조금 덜 느끼고 색을 올릴 수 있게끔 색 선정을 해봤거든요. 이 중간색 올리는 거는 우리 진짜 한 삽 뜬 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베이스 작업 치는 요거를 되게 정성 들여서 해놓으셔야지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져요. 진한 색 올릴 때 선은 여러 방향으로 써주세요. 그래야지 동골게 나와요. 동골게. 한 방향으로만 선을 쓰게 되면은 둥근 물체를 표현할 때 좀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방향으로 써주세요. 기초반에서는 한 요 정도만 그리셔도 돼요, 여러분. 이제 고급반 가면은 더 많은 걸 찾게 되고 더 많은 걸 찾게 되고 색도 더 다양하게 쓰시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씨가 몇 개가 빠졌네 뭐 이런 거 새알리지 마시고 씨가 한두 개쯤 빠진 것 같은데 개의치 않습니다, 저 그런 거. 그런 거 다 생각하고 그리면은 머리 아파서 못 그려요. 아니, 물론 뭐 이렇게 전시를 한다거나 뭐 이런 용도로 쓰려면은 뭐 다 챙겨서 그리겠죠. 근데 그냥 즐겁게 그리자고 하는 건데 너무 골 아프게 그리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게 자꾸 눈에 거슬린다, 나는.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왜 저거밖에 못하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열심히 스케치해서 색 다 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색의 단계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나중에 색연필이 안 올라가고 반짝반짝하고 빛나거든요. 항상 그림을 그리실 때는 어느 정도까지 내가 넣을지에 대해서 계산을 조금씩 하시면서 넣어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여러분. 이렇게 중간색을 올리시고 나셨으면 이제 219번 준비해주세요. 앞서 썼던 색들도 같이 준비해주시고 조금 더 진한 부분에 이제 묘사를 하면서 올려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자세하게 보시고 씨앗이 시작되는 부분이 되게 어둠이 짙어요, 여러분. 얘가 볼록하게 보여야 되니까 씨앗 있는 부분에 라인을 잘 잡으시고 씨앗에서부터 색깔을 날리는 선으로 짧은 선으로 색을 착착착착 올려서 가지고 나오도록 할게요.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219번으로 색을 뽑고 나셨으면은 앞서 썼던 색인 121번으로 앞쪽을 살살살살살살 요렇게 펴서 색깔을 가지고 나와주시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힘 좀 주셔야 돼요. 이제부터 힘 주셔서 짧은 선으로 색을 올려주세요. 자, 자세하게 보시고 어떻게 생겼나 요거부터 파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모양을 정확하게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디에 어둠이 있나 요거를 계속해서 찾아주세요, 여러분. 요 작업은 섬세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힘 주시고 힘을 주셔야지 깔끔하게 색이 올라가요, 여러분. 색연필 심은 뾰족한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여러분. 약간 흐릿해 보이고 경계가 되는 부분은 132번으로 그 경계는 계속해서 만져주셔야지만 딸기의 섹션들이 다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올려서는 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몇 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색을 올려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우리가 어둠 잡는 색이 225번
125번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너무 여기서 후드를 파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매끈하게 보일 수 있을 정도 일단은 올려놓는 게 중요하고요. 완전 어둠은 또 225번으로 잡아주면 되니까 다음 색이 안 올라갈 정도로 색의 변화가 안 보일 정도로 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림을 완성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 오늘 좀 즐거웠어. 이만큼은 내가 진짜 잘한 것 같아 할 정도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뭘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아우, 대회 나갈 것도 아닌데 무슨 나중에 뭐 공모전 나가고 대회 나갈 때 열심히 하시고 그냥 즐겁게 그리세요, 즐겁게. 나 딸기 하나 완성해봤네, 뭐 요 정도면 되지. 계속 이렇게 섞어가면서 빛과 그림자를 찾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한 번에 뭐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어둠을 잡아볼 건데요. 225번 준비해주시고 앞서 썼던 색들도 다 준비해주세요. 어둠을 잡을 때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가장자리 있는 부분이 어둡고 중간 부분이 밝아져야지 동그랗게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자리 위주로 어둠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하실 때는 씨앗 있는 부분에 일단 라인을 요렇게 그으신 뒤에 사진이라든지 실물을 보시고 어둠을 잡아주신 뒤에 살살살살 풀어서 색깔을 가지고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 어려울 거 전혀 없어요. 그대로 놔두게 되면 층이 딱 지게 되니까 219번으로 어둠을 잡은 데서부터 그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색깔을 가지고 나오시게 되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어둠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씨앗에도 색을 한번 올려볼게요. 씨앗에도 빛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건 사진을 찍어서 봐야 돼. 그러니까 반딱하고 빛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빼고 전체적으로 184번으로 올려주신 다음에 187번으로 가장자리 있는 부분에 한 번 더 요렇게 색깔 올려서 안으로 끄집고 들어오시면은 조금 더 디테일 있게 뽑아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라인은 176번으로 한 번 더 잡아주세요, 여러분. 그래야지 팍 하고 튀어나와 보이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이제 이파리도 좀 칠해봅시다, 여러분. 베이스색 168번 깔아놓은 거 위에다가 이제 165번을 깔아주도록 할게요. 힘 빼시고 천천히 자세하게 관찰하시면서 두 가지 색이 섞여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태는 그냥 색깔이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라인 잘 따서 165번을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고 168번을 한 번 더 섞어주세요, 여러분. 165번만 딱 들어가게 되면은 색상이 조금 촌스럽게 나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자연에 가까운 이파리 색을 뽑기 위해서는 165번이랑 168번을 이렇게 섞어주세요, 여러분. 174번으로 더 어두운 곳에 색깔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 있는 쪽 잎이라든지 그다음에 접혀 있는 쪽 요쪽 위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요거 올리실 때도 올리시면서 앞서 썼던 색들로 한 번 더 풀어주셔야지 색의 그라데이션이 예쁘게 나와요, 여러분. 색연필을 한 자루만 들고 그림을 그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흘러가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잡아주시면서 색도 충분히 섞어주세요. 요 단계가 잘 돼야지 마지막에 그림자를 넣었을 때 정확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꼭지랑 과육이 붙어있는 요 하얗게 비어놓은 부분 있죠. 그 부분에도 색을 살짝 올려줄 건데 168번으로 가볍게 한번 색을 살짝만 올려줄게요. 132번으로 섞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딸기를 그리는 수많은 방법 중에 그나마 쉽게 여러분들도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가볍게 칠해주세요. 힘 빼시고 가볍게 섞어준다 느낌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자, 마지막으로 꼭지 157번 사용해서 라인들 잡아줄 때 정확하게 잡아주고 제일 뒤쪽에 보여야 되는 곳들에 한 번씩 색을 올려주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57번은 너무 많이 올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포인트 되는 부분만 올리세요. 왜냐면 많이 올리게 되면은 약간 탁해 보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효과는 되게 좋은데 애가 효과 대비 좀 위험한 아이야. 항상 좋은 거는 위험이 따르죠,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안 올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딸기를 그려봤는데요.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딸기를 그려봤잖아요. 자, 이렇게 연필로도 그려보고 색연필로도 그려보고 두 개 다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연필은 연필대로 매력이 있고 또 색연필은 색연필대로 매력이 있으니까 두 개를 그려서 액자를 딱 해놓으시면 진짜 멋지게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그린 딸기는 우리 기초반에
폰에서도 충분히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제일 쉽게 제가 색깔들을 뽑아낸 거거든요. 색은 적게 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퀄리티는 나올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라이브도 같이 했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같이 한번 색을 올려보시게 되면은 보테니컬 아트에 막 입문하신 분들도 날개는 그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가지 스케치하고 색 뽑고 하는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